네, 안녕하세요. 영양 전문 수의사 정설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단백 식이가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유전자 DNA라고 하잖아요. 이 DNA가 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 우선 근육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세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단백질이고, 그리고 피부, 피모 형성해야 되고, 소화효소라든가 대사효소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인슐린 같은 호르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면역세포라든가 면역 매개물질, 항체 전부 다 이제 단백질인 거죠. 그 사람 연구에 의하면은 체내에 단백질의 숫자가 적어도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고, 그리고 이제 체내 구성 성분이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내는 그런 영양 성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를 많이 먹였을 때 과연 문제가 될까? 이제 아픈 경우 말고 건강한 경우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건강한 경우에서조차도 단백질의 섭취량을 굉장히 늘렸을 때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 간 손상이라든가 콩팥,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간 손상이 심하거나 콩팥 문제가 심한 경우에는 단백질을 줄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은 건강한 경우에서 건강한 상태의 간과 콩팥이 손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고양이보다 좀 더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경우 헬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 근육 늘리려고 단백질을 엄청나게 섭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과량의 단백질 섭취로 인한 문제가 생길까봐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대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기술한 거를 는 별로 없지만은 생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이죠. 생리적인 현상인데, 고단백 식이를 하는 경우에 콩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사구체 여과율이다 그래가지고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고단백 식이로 인해 가지고 사구체 압력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사구체 압력은 증가합니다.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사구체압 증가로 인한 크레아티닌의 배출 증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기본적으로 근육에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단백 식이를 하면 근육량이 늘고, 그로 인해 크레아티닌의 생산량도 늘겠죠. 그렇게 이제 배설량이 늘거나 아니면 사구체 압력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크레아티닌의 배출량도 생리적인 현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마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좀 더 심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 사람의 경우 콩팥을 절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년간 수행된 연구가 있는데, 그때 당연히 사구체압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장이 절제됐으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단백 식이를 한 게 아니라 사구체 압력이 높아진 게 콩팥 손상과 연결되느냐의 문제를 이제 기술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되지가 않았어요. 20년 동안 살펴봤는데, 그 사구체 압력의 증가가 만성 콩팥 질환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어떤 연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연구는 이제 1000명 이상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1년간 연구를 한 논문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고단백 식이를 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눠 가지고 콩팥 질환이 더 잘 발생하는지 여부를 본 거죠. 통계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고단백 식이를 하든 저단백 식이를 하든 콩팥 기능은 11년간 똑같았다라는 얘기죠.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생리학적 현상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콩팥 문제로 발전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고단백식이 단백질의 함량을 50에서 60%까지 늘려가지고 쥐한테 2년간 먹인 거예요. 2년이면 쥐한테는 평생이에요. 그렇게 이제 먹였는데도 아무 콩팥에 어떤 그런 손상을 주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980년대 연구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대상으로 단백질을 이제 56%좀 많이 준 거죠. 그 다음에 27%뭐 평균적으로 준 거고 19%좀 낮게 준 거죠. 단백질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줬을 때 4년을 줬습니다. 4년 동안 급여했는데 신장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단백을 주든 저단백을 주든 신장의 구조적 변화가 없었다. 구조적 변화가 없으면 기능적 변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들도 많은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아픈 동물이 아닌 건강한 동물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형태고, 심지어 신장질환 초기에는 오히려 단백질을 좀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견해들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장뿐만 아니라 뭐 골밀도 저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고단백 시기를 냈을 때 근육량의 증가로 뼈대를 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밀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칼슘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실제 칼슘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간 손상에 대해서도 우려들이 좀 있으신데 아직까지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마우스, 실험쥐든. 그리고 초기 간 질환이거나 심지어 간 종양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고단백 시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자연식을 하시는 분들 10년 넘게 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단백질의 양이 사료 대비 2배까지 증가된 시기 중에 하나가 자연식이에요. 그렇게 10년 넘게 급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까지 고단백 시기로 인한 문제가 저는 들어본 적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술적, 통계학적 연구도 진행이 돼야지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실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고, 물론 단백질이 아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유리 아미노산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거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또는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특히 자경과 자묘, 성장기 반려동물한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단백질을 익히는 경우에는 그 질이 떨어져요. 소화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료는 가공 처리를 좀 했기 때문에 좀 단백질의 소화흡수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곡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당 성분이죠. 곡물은 당 성분하고 단백질 성분을 같이 익힐 경우에 그 AGE라는 이게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는 물질인데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형성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전부 간접적인 문제인 것이고, 가공 처리를 좀 하지 않으면은 발생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유리아미노산 형태로는 실제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섭취시킬 수 있는 건 타우린밖에 없거든요. 근데 타우린은 굉장히 안전한 아미노산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식재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유리아미노산 같은 메시오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빈혈을 일으키고 너무 과량으로 급여하는 경우에, 트립토판은 이제 콩팥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특히 이제 성장기 반려동물한테. 근데 이거를 따로 먹이는 경우는 영양제를 먹이거나 하는 경우밖에 없고, 실제 음식을 통해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고단백 시기는 실제 식재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량으로 먹였을 땐 큰일 나요. 문제가 생겨요라고 말할 만한 학술적 증거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들을 토대로 비슷한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와 고양이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콩팥 문제가 있는 경우, 4분의 3을 절제한 경우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토대로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좀 충분히 제공하는 게 문제없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